이게 이제 앞에 로드 포지션의 첫 번째 시퀀스고 마지막 시퀀스가 이렇습니다. 한번 보세요. Or if there was just no good in him at all. I always give the same answer. I just tell them he was my father. 예. 예. 이렇게 이제 영화가 끝납니다. 예, 그럼 다음 우리가 이제 이런 이제 유튜브 같은 경우도 오른쪽에 이거 호스트고 이거 이제 게스트가 되는 거죠. 게스트가 이제 그 나라도 중요한 사람이니까 예, 오른쪽에 놔두는 게 맞겠죠, 그죠? 그러니까 오른쪽이 더 비중 프레임 속에서는 오른쪽이 더 비중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또 이제 구도를 봤을 때 이제 이런 그 피터 맥키넘이라는 이제 크리에이터가 이제 자신의 채널을 이렇게 운영을 할 때 구도를 이제 적절하게 이용해요. 그러니까 그 구도라는 거는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런 중심선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는 거죠. 그래서 중심선이 이제 기본적으로 수평으로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안정된 느낌을 준다고 하면은 이거는 중심선이 이런 식으로 이제 대각선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좀 역동적일 뿐만 아니라 또 이쪽으로 인물에게 가기 때문에 인물에게 집중되는 형태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뭔가 이 수평선이 좀 약간 수평선이 깨졌어요. 그죠? 수평이 깨진 거예요. 수평이 깨졌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약간 불안한 느낌이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이 구도에 따라서 느낌이 좀 다 다르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 뒤에 같은 경우는 여기하고 이 정도가 이제 3분의 1, 3분의 2 이렇게 해가지고 배경의 비율을 그런 어떤 중립 구도의 비율을 넣어서 전반적으로 지루하지는 않지만은 그렇다고 또 아주 역동적이고 그러진 않은 약간 이제 그래서 이 중립 구도에 가깝게 뒤에 배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구도가 인물의 어떤 느낌을 만들어내는 데는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선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방향이 그 특히 선이 만드는 힘이 있어요. 네, 그것이 이제 벡터 방향의 힘이라고 합니다. 방향의 힘에는 크게 세 가지 벡터가 있다고 해요. 그래픽 벡터는 그 이 이미지 안에 있는 어떤 선이나 점 이런 그래픽적인 요소가 만드는 그게 어떤 거든지 이미지적인 요소가 만드는 방향의 힘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방향의 힘이라는 것이 지금 이 다리의 이 줄이 이제 점으로 이루어져 있지만은 어떤 이런 선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선이 또 이런 선도 있고 이런 선도 있고 근데 이 방향은 뭐가 뚜렷하지가 않아요. 이쪽도 아닌 거, 이쪽이라고 하기도 힘들고 이쪽으로 하기도 힘들고 근데 어떤 방향이 있긴 있는데 확실치가 않아요. 그래서 그래픽 벡터는 방향의 힘이 있긴 하지만은 지시 벡터보다는 작아요. 왜냐면 지시 벡터는
이렇게 화살표가 있잖아요. 화살표가. 그죠? 그리고 또 이 실제 움직이지는 않지만은 이 방향으로 지금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차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지시 벡터죠. 이 차는 이쪽으로 좀 움직일 것처럼 보이는 것이고 또 실제 여기 지시하는 이 화살표가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지시 벡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동작 벡터가 있어요. 동작 벡터는 그야말로 움직이는 이미지. 그래서 이렇게 이것도 동영상이면은 만약 이 이미지가 동영상이면은 이 지시 벡터 플러스 이게 동작 벡터가 될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진이기 때문에 이 지시 벡터라고 되는 것이고 이거는 영화. 이게 영화. 지금 제가 이걸 탁 눌러서 플레이가 돼서 이 지금 그 유모차가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면은 그런 것들을 전환 포티킨에서 전환 포티킨이라는 영화에서 나오거든요. 오데사 계단 시퀀스. 오데사 계단 시퀀스라고 굉장히 유명한 시퀀스예요. 그래서 이 시퀀스를 보면은 이쪽 방향으로 유모차가 떨어지고 있어요. 그 방향으로 힘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 힘이 훨씬 크겠죠. 그래서 그래픽 벡터, 지시, 동작이 있다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그래픽 벡터보다는 지시 벡터가 더 크고 지시 벡터보다는 동작 벡터가 더 커요. 그렇지만은 또 이것도 상대적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 예를 들어서 이게 동영상이지만은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이렇게 조그맣게 보고 있고 여기서 동영상이 막 움직이는 동영상이 있어요. 좀 움직이는 거. 근데 그 앞에 커다란 이런 걸개 그림이 있어요. 걸개 그림. 지우고 걸개 그림이 있거나 커다란 포스터가 있다고 하면은 그 포스터에 그죠? 그 포스터에 이런 사람이 저쪽을 쳐다보고 있다. 그러면은 이 방향이 만약에 조그만 여기서는 이제 다시 그렇게 이 걸개 그림 밑에 이 걸개 그림 밑에 이런 TV가 하나 있어. TV가 있는 TV에 이제 자동차가 이쪽으로 움직이는 자동차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얘는 움직이지 않고 바라만 보고 있고 얘는 움직이는데 힘은 이게 더 커요. 왜냐면은 얘가 동작 벡터고 얘는 지시 벡터지만은 이 크기 기본적으로 이미지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당연하게 이게 더 크죠.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이제 절대적이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같은 크기일 때 내가 보면 같은 크기일 때 이랬다는 이야기죠. 같은 크기일 때 실례합니다. 그리고 이제 벡터에는 이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픽 벡터는 이미지, 지시 벡터는 이미지일 때 이렇고 요거 같은 경우는 동작 벡터는 동영상일 때 또 그렇지만 지시 벡터나 그래픽 벡터도 동영상일 때도 있죠. 있을 때 있죠. 그런 경우에는 그 지시 벡터가 연속적으로 이어질 때는 연속 벡터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동작 벡터죠. 동작 벡터가 이렇게 움직이죠. 그렇죠? 이렇게 움직이죠. 그러면 이제 이 세 개의 이미지, 아까 여러분이 봤던 그런 이미지들이 연속이 되기 때문에 동작 벡터 역시 이런 연속 벡터를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사람도 똑같아요. 사람이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 이쪽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다음 커트 하니까 그 다음 컷도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서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 하면은 이게 한쪽으로 계속 방향에 힘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커트가 됐을 때 이렇게 계속되면은 연속 벡터가 이쪽 방향으로 연속 벡터가 되는 것이죠. 연속 벡터. 그래서 한마디로 그
방향의 힘이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샷이 바뀌어도. 예.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은 이것을 이제 우리가 보통 스크린 디렉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장면 속의 방향, 장면의 그러니까 프레임 우리가 스크린에서의 규칙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지금 이쪽 방향을 보고 누구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같은 사람인데 커트했는데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스크린 디렉션, 스크린의 방향을 일치를 시켜줘야 돼요. 그래야지 갑자기 점프해가지고 이게 물리적으로 이 사람이 그 방향을 바꿨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죠? 그러면은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일관된 방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스크린의 프레임 속의 방향을 일치시켜줘야 된다는 것이죠. 일치. 그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일종의 continuity. 스토리의 어떤 continuity, 연속성을 보장을 하고 그 연속성이라는 것은 일종의 행동의 연속성이 돼야 되는데 그 행동의 연속성이 바로 이것이죠. 이쪽 방향으로 보고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으면은 그 방향으로 계속 찍어야 되는 것이 카메라가 넘어가서 그러니까 보통 이걸 180도 법칙이라고 하죠. 180도 법칙으로 180도 법칙을 어기게 되면은 갑자기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똑같이 이쪽으로 말하는 사람이 180도 법칙을 딱 어기는 순간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걸 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180도 법칙은 잘 아시죠? 이렇게 두 명이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을 때 이 가상선, 이 가상선을 카메라가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찍고, 이렇게 찍고, 이렇게 찍고, 1번 카메라, 2번 카메라, 3번 카메라. 이렇게 찍으면 문제가 안 되지만 이 카메라가 이렇게 넘어가면은 갑자기 이쪽 보고 있는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다 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80도 법칙도 그렇고 또 이렇게 움직이는 동작 벡터도 역시 그 영화 속에서 이렇게 커트가 있을 경우에는 그 동작 벡터를 한 방향으로 일관되게 한 방향의 지속이 될 수 있도록 컨티뉴티가 될 수 있도록 이걸 지켜준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갑자기 이거 찍은 다음에 그 다음 컷이 딱 됐는데 얘가 이렇게 간다. 이러면은 원래는 얘가 특정한 지금 장소로 가고 있는 길인데 그게 아니라 갔다가 다시 왔구나 이렇게 돼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이야기가 안 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연속 벡터를 영상에서는 이 지시 벡터 이게 지시 벡터가 되는 거고 이거는 동작 벡터인데 지시 벡터 동작 벡터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연속이 될 때 그 연속 벡터를 잘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스크린 디렉션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연속 벡터의 반대는 수렴 벡터예요. 수렴 벡터는 이제 그 방향이 서로 충돌하는 걸 말하는 거죠. 수렴되는 거. 이렇게 한쪽으로 수렴되는 거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킹스 스피치의 이 대화 장면인데 지금 이 버티와 라이오넬이라는 얘는 왕자고 얘는 심리 상담사인데 이 둘이서 지금 상담을 하고 있어요. 얘가 내담자죠. 그때 이제 서로 이야기가 시작될 때는 서로 같이 바라보고 있죠. 그렇죠? 그럼 이게 수렴 벡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서로 이제 이렇게만 지금 그 찍는 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 원샷 찍겠죠. 원샷. 그러면은 버티 그 다음에 라이오넬 버티와 라이오넬 이렇게 샷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영화는 재밌게도 초반에
요 샷 다음에 그 다음 샷이 이게 버티, 이게 라이오넬. 같은 방향을 봐요. 같은 방향. 같은 방향으로 계속 보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은 라이오넬이 이기할 때 버티가 라이오넬을 눈을 맞추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본다는 거죠. 예, 그거는 이제 라이오넬 이 버티가 지금 이 상담에 별로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지 않다. 그런 마음이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 보여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라이오넬이 좀 버티에게 좀 도발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버티가 화가 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둘이 싸워요. 둘이 싸울 때는 당연하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팽팽하게 싸웁니다. 팽팽하게. 그러면 싸울 때는 또 이게 클로즈업으로 또 가요. 이렇게 클로즈업으로. 그러면 이제 이때는 이거는 이제 연속 벡터. 연속 벡터는 둘 간에 대립이 없어요. 아직까지 긴장 국면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수렴 벡터가 되면은 긴장, 대립의 구도 국면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수렴 벡터는 일종의 서로 부딪히는 힘이죠. 이 방향 힘이 서로 부딪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지시 벡터, 이쪽 지시 벡터와 이쪽 지시 벡터가 서로 부딪히는 형국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영화 속의 어떤 갈등 상황을 또 당연하게 시각화를 시키겠죠. 시각화. 예. 이거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그리고 이제 이게 이 둘 관계가 깨졌어요. 이 라이오넬이 잘 하려고 했지만은 버티가 결국은 상담 안 하지 않겠다라고 가버려요. 예,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그죠? 예, 이걸 가버려요. 그러면 이제 이 상태가 지금 서로 이게 서로 수렴하고 있다가 이렇게 얘는 이쪽, 얘는 이쪽으로 방향의 힘이 서로 이제 상반된 것이죠, 그죠? 등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씬이 끝나요. 이 씬. 그러니까 이제 어떠한 화면에 이런 어떤 화면 속의 벡터가 일종의 두 사람의 그런 내면의 욕구가 서로 부딪히거나 아니면 서로 합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욕구를 가지고 이제 서로 떨어져 나간다는 것이죠. 얘는 나는 이쪽 나는 네가 하는 방향 마음에 안 드니까 나는 안 하겠어. 그렇다고 해서 이 라이오넬은 그렇다고 내가 버티의 방향으로 따라가지는 않겠어.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그 가치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여기서 이 상태에서는 서로 깨져요. 근데 그거를 이제 영화 속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영화 속에서 또 중간에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지시 벡터, 이쪽으로 지시 벡터가 있지만은 이 지시 벡터 쪽으로 원래는 이 지시 벡터 쪽으로 이 공간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이거를 이제 노즈룸이라고 하죠. 코가 가리키는 방향. 그것이 일반적인데 그래야지 노즈룸을 만들어야지 자연스러워요. 편한 안정감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노즈룸을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불안전한 구도가 됐죠, 그죠? 이거는 이제 그야말로 이 버티라는 인물의 지금 내면이 불안한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 내용상 보면 되게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구도 그리고 벡터와 구도를 통해 가지고 인물의 내면을 또 알려주고 그 스토리 흐름들을 또 만들어간다는 거죠. 스토리가 서로 갈등하고 대립하고 또 이별과 충돌과 서로 분리 이런 내용들을 이 벡터를 통해서 적절하게 만들어간다는 것이죠.
지금 이제 벡터는 기본적으로 프레임 속에 인물들과 뭐 차나 자전거 지금 이런 거를 지금 봤잖아요, 그죠? 자전거 굳이 안 그래도 되겠죠? 여튼간에 얘들은 사람도 좌우로 움직이고 자전거도 좌우로 움직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x축의 방향만 주로 얘기했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아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것보다 좀 더 자연스럽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 그죠? 그리고 이렇게 충돌하기도 하고 발산하기도 하고 이런 얘기도 했고. 근데 이제 방향에는 또 이런 상하 방향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Y축의 방향이 있어요. 이 프레임 속에서는. 프레임의 세계는 X축과 Y축이 있겠죠. 그러면 Y축의 방향도 있어요. Y축의 방향은 상승과 하강의 방향이죠. 그래서 이제 이 빌리 엘리엇이라는 영화를 여러분 잘 아시죠? 이 꼬마가 주인공인데 이 꼬마가 발레리노를 꿈꿔요, 그죠? 그래서 이제 영화가 이 발레리노를 꿈꾸는 아이와 또 아이의 그 사회적 환경, 그 환경이 그 아이의 꿈을 가로막는 그런 어떤 장애물, 방해물이 있고 그 방해물을 극복하는 그런 드라마예요. 그러면 하여튼 이 영화의 주제는 하여튼 아이의 꿈이죠, 꿈. 그 꿈이란 것은 상승하는 그런 어떤 그 하늘을 향해서 또 그 높은 곳을 향해서 점프하는 그런 발레리노의 이미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영화의 이 시퀀스 역시 오프닝 시퀀스인데 이 오프닝 시퀀스를 보면은 이 꼬마애가 트램플린을 뛰면서 올라갔다 내렸다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영화를 또 포쉐도우 또는 또 복선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복선. 그래서 이제 일종의 미래의 요소가 되는 거죠. 미래의 요소. 미래를 좀 알려주는 미래의 요소. 그래서 그 영화가 그야말로 이 아이의 이상을 향한 상승과 그 반대에 의해서 낙담하는 하강, 또 다시 극복해서 상승하고 또 다른 큰 걸림돌에 의해서 다시 추락하고 하강, 뭐 이러한 것들에 관한 영화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 보여주죠. 하여튼 상승은 이상을 향한 것이고 하강은 추락하는 것이고 우울한 것이고 실패한 것이고 상승은 성공한 것이고 뭐 그런 이미지를 우리 가지고 있죠. 우리가 일반적인 그거는 이제 우리의 문화에서 느끼는 이미지죠. 상승이라는 거는 성장, 성공, 이상 이런 것이고 꿈, 하강 밑으로 떨어지는 거는 추락, 실패 그리고 또 우울함, 아픔 뭐 이런 것이 되겠죠. 그리고 또 이제 화면 속에는 X, Y축 말고 Z축이라는 게 있죠. Z축은 이제 그 깊이, 심도, 깊이를 나타내는 축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또 뒤로 가거나 뒤에서 앞으로 오는 그런 움직임이죠. 그래서 Z축상의 움직임이 사실상 이 동영상, 특히 동영상에서는 Z축상의 움직임이 마치 우리 실제로는 평면이지만은 이 평면이라는 스크린을 3D 입체라는 느낌을 갖게 하는 그런 중요한 그 축이죠. 그죠? 그래서 뒤에서부터 앞으로 온다든지 앞에서 뒤로 간다든지. 그래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아마게돈이라는 영화죠.
아마겟돈인데 여기서 얘네들이 이제 지구를 그 해성이 지구를 향해서 돌진하고 있고 그 해성 때문에 지구가 멸망할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에서 얘네들이 그 해성을 폭파하기 위해서 우주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그 영웅들이죠. 그 영웅들의 어떤 그런 자신만만하고 그리고 당당함 그러한 그 이미지들을 보여줘야 되겠죠. 이들이 얼마나 멋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얘네들이 뒤에서부터 앞으로 이렇게 전진하는 그런 이미지들을 영화 속에서 보여주고 있죠. 근데 이제 항상 이렇게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이 앞으로 오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멋있고 당당하고 그렇게 느껴지겠지만은 모르는 사람, 미지의 사람이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하면은 이것도 굉장히 어떤 공포를 자극하겠죠, 그렇죠? 공포를. 그러니까 뒤에서부터 앞으로 온다는 거는 그 시각적으로도 어떤 입체적인 그런 어떤 3차원적인 느낌을 만들 뿐만 아니라 그 힘 자체도 굉장히 크다는 것이죠. 힘 자체도. 그게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이면은 그 기쁨에 힘이 있을 것이고 반가움에 힘이 있을 것이고 모르는 사람이라면은 굉장히 공포감이 들 수 있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사막이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숲 속에서 모르는 사람이 다가오게 되면은 굉장히 무서움을 느끼게 되죠. 그리고 반대로 이제 거꾸로 앞에서부터 뒤로 가는 것은 그거는 이제 물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별도 될 수 있고 또 이제 끝나는 것이죠. 이제 분리가 되는 거죠. 분리가. 이거 이제 요거는 이제 이 인물들이 지금까지 영화 속에서 우리 관객들과 함께 있었지만은 이제는 관객들로부터 떠나서 자기 갈 길을 간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이 주인공들을 못 봐요. 그러니까 아쉽긴 하지만은 그들을 이제 보내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영화가 끝났다는 걸 느낄 수밖에 없죠. 왜냐면 우리가 하고 같이 있었던 그 주인공들이 이제 우리를 떠났으니까 더 이상 그 이야기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마무리 끝났다는 느낌이죠. 이별. 더 이상 시청자와 함께하는 주인공은 아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미지들은 종결 그리고 이별 뭐 이런 느낌을 주는 것이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런 이 평면이지만은 x축, y축, 또 z축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벡터 방향의 힘들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그런 감정을 만들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여튼간에 그런 평면이지만은 그 평면 속 프레임 속의 세계를 실제 세계처럼 만드는 그런 어떤 실제라는 거를 상상하게끔 만들고 그런 환영을 갖게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죠. 근데 이제 그 환영을 깨는 움직임이 있어요. 그 깨는 움직임. 이제 화면을 이렇게 분할해 버리면은 이게 동영상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동영상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화면을 분리해 버리면은 이게 화면이구나. 화면이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그냥 깨닫게 되겠죠. 우리가 이렇게 영화를 보다가 이거 영화가 아니라 실제라고 막 생각하고 있다가 갑자기 다른 화면이 와가지고 이쪽을 채우면서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화면이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2D라는 느낌이 들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화면 분할은 그래서 그 2D 이미지를 주지만은 좋은 점은 이 안에 프레임 속에 프레임을 또 만들잖아요, 그죠? 프레임 속에 또 다른 프레임을 만들기 때문에 두 개의 다중 프레임이 되는 거죠. 다중 프레임. 그러면서
정보가 훨씬 많아질 수 있죠. 정보도 이제 이 정보와 이 정보가 독립된 정보가 되고 그러면서 이 정보와 이것들을 따로따로 보게 되겠죠. 그래서 두 가지 세계를 두 개의 세계를 또 동시에 볼 수가 있어요. 세 개의 세계도 동시에 볼 수 있고 그래서 영화에서는 아예 이제 그렇게 두 공간을 수평적으로 동시에 일어나는 일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게 카페, 이게 역. 카페와 역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일을 이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게 평행 구조가 되는 것이죠. 그런 경우는 분명히 그런 느낌은 없겠죠. 이런 것처럼 이 하나의 화면 속에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현실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실제라는 환영을 그렇게 막 갖지는 그렇지만은 이 독립된 두 공간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지금 동시에 일어난 것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여튼간에 시청자 입장에서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이쪽 세계의 사람들과 이쪽 세계의 사람들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월된 입장에서 이거를 보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몰입하기보다도 뭔가 평가하고 그리고 그 두 세계에 대해서 비교해 볼 수 있고 그러한 어떠한 좀 우위의 입장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더 어떻게 보면은 그 내용의 스토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걸 비교해 보면서 보기 때문에 그죠?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그 화면 분할이 관객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다양한 더 많은 정보를 주기 때문에 관객에게 편안함을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관객의 우월한 입장을 주기 때문에 그죠? 이런 안에 있는 인물들보다 더 우월한 입장이기 때문에 관객은 그 우월한 입장이기 때문에 더 기분이 좋잖아요, 그죠? 더 좋은 더 어떻게 보면은 위축되지 않은 좀 더 자신감 있는 태도를 가질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덜 불안하겠죠. 정보가 많기 때문에 그죠? 예. 그리고 그걸 즐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컴퓨터를 할 때는 그 많은 지금 여러분 이 화면 속에서 지금 프레임들이 좀 세 개가 있죠, 그죠? 세 개가. 그래서 이제 컴퓨터를 할 때는 그야말로 우리의 태도는 굉장히 적극적이죠. 적극적인 그 세계를 내가 다 제어하는 그런 건데 그게 아니라 하나의 화면만 있는 것들을 그냥 쭉 보는 것은 우리가 거기에 빠져들고 또 그 세계에 일종의 이제 훔쳐보는 그런 어떤 입장이 또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거는 훔쳐보는 거라기보다도 이렇게 되면은 내가 이 이미지들을 내가 제어할 수 있고, 그죠? 컴퓨터 속에서 여러 가지 다중 프레임을 만들어 놨다고 하면은 적극적으로 그 프레임을 내가 바꾸고 비교하고 뭐 그렇게 해서 좀 더 관객이 역할이 더 커지는 것이죠. 그래서 화면 분할이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이렇게 2D로 만든다는 약점도 있지만은 관객에게 좀 더 정보를 많이 준다는 점에서 그런 좋은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픽이 이제 또 역할을 하죠. 그래픽이라는 것이 또 어떤 스토리와 내용들을 잘 또 선명하게 드러내고 강조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이거는 이제 지금 일종의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얘가 MC고 얘가 A팀, 얘가 B팀이고 그래서 그날의 게스트예요. 얘가 게스트. 그날의 초대 손님이죠. 이 사람이 어떠한 되게 황당한 일을 겪었는지 이들이 추리하는 거예요. 추리하는 게임이에요. 뭐 그런 유튜브에 버즈피드 비디오라는
그런 예능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이런 예능 프로그램을 A와 B의 어떤 게임, 대립하는 서로 경쟁적으로 맞추는 게임을 맞추는 거를 할 때 A와 B라는 그 두 팀을 구별하는 기능을 이 색깔이 하죠. 녹색과 빨간색, 이 상반된 색깔. 그러니까 이제 그래픽을 통해서 이런 동그라미 그래픽을 통해 가지고 통해서 이 게임하는 사람들 호스트가 있고 그날의 게스트는 동그라미가 아니라 명확한 그날 주인공이니까 이렇게 크고 또 사각형으로 만들어놨죠. 분리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 그래픽을 통해서 이러한 이 상태가 서로 게임이고 이쪽과 이쪽은 또 같은 팀이고 이쪽 팀이 다른 팀이고 또 얘는 중립적인 입장에 가운데에서 중립적인 입장의 MC다라는 것을 또 시각적으로 알려주고 얘는 주인공이다라는 걸 알려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픽이 실제 이 내용들을 그런 식으로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요. 그러면 뭐 지금까지 우리가 그 화면 속에 그런 선이 만드는 구도 그리고 그 화면 속에 방향의 힘, 또 그 방향 또 화면에 프레임이 또 만들어가는 프레임에 또 프레임 안에 있는 프레임이 만들어가는 어떤 그런 그 기능 그리고 또 그래픽이 또 만들 수 있는 어떤 화면 구성에서 그 역할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러한 영화나 다큐멘터리, TV 프로그램에 이런 그래픽 기법들이 TV에서 나오지만은 영화, 다큐멘터리나 영화에서는 별로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이제 컴퓨터가 만들어지면서 이런 기법들이 많이 생기는 거고 그 전에는 그래픽 기법들이 거의 없었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디지털 세상이 되게 되면서 이 미장센에서도 이 그래픽의 요소들이 굉장히 강화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미장센은 원래는 이제 지금까지 여기 앞에서 모든 미장센은 촬영의 요소가 돼요. 촬영. 미장센이라는 건 기본 촬영의 요소가 되죠. 그래서 이제 프로덕션 디자인도 하고 또 조명도 하고 의상 뭐 모든 것들이 촬영의 요소인데 지금 이 그래픽 기법 얘도 그렇고 이 화면 분할과 그래픽 기법은 둘 다 화면을 구성하는 기법이죠. 또 이 장면을 구성하는 기법인데 그거는 미장센이긴 하지만은 이거는 촬영이 아니라 편집에서 있어서의 미장센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현대 미장센은 촬영의 요소, 촬영의 개념이라고만 볼 수 있는 어렵다는 것이죠. 편집에도 미장센이 들어간다. 특히 요즘처럼 이런 단순한 그래픽이 아니라 뭐 아바타, SF 영화, 매트릭스 이런 영화, SF 영화나 아니면 이제 이 에픽 그런 시대극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우리도 뭐 조선시대 영화라든지 뭐 구한말 때 그런 영화를 보면은 이제 그래픽을 굉장히 많이 쓰죠. 그래서 SF 영화라든지 시대극 같은 경우는 컴퓨터 그래픽을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에 결국은 미장센이라는 것은 또 후반 작업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이죠, 그죠?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장면 구성을 배웠는데 주로 이제 오늘은 조형적인 요소를 초점을 두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공부를 또 하도록 합시다. 수고했습니다.